네, 안녕하세요. 네, 전 역사 그림책 세계사가 2024년 5월 1일자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보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리딩 프레젠터를 좀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가시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아이에게 음, 뭐 장난감, 블럭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책 선물을 주는 그런 문화 그리고 뭐 어린이날에는 책 선물을 뭐 생일은 어떤 거 이런 식으로도 해 봐도 대대손손 우리 아이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또 집안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도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난감도 요즘에 또리가 레고의 부분 이제 제가 어벤져스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리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뭘 조립해 볼까? 이렇게 해서 해리포터를 이제 한 거의 한 달 동안 저 또리랑 거의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시리즈를 다 봤거든요. 학교에서 해리포터의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길래.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레고를 했더니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뭐 20 얼마, 30 얼마, 60 얼마짜리도 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조립하고 저도 좀 그 저렴한 걸로 하나 사서 조립해서 전시를 해 놓긴 했지만 참 전시해 놓고 그냥 보면은 끝이지만 네 아이에게 책 선물을 해 주는 건 네 평생 머리에 남고 또한 그 생각으로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치로운 선물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세계사 책은 픽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또 다른 책들을 픽하셔도 되겠지만 세계사가 런칭을 했으니까 5월에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계사 처음에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어렵다. 벌써? 예. 난 싫어했다. 네. 어 힘들었다.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 이제 오빠하고 저하고 터울이 있었고 이제 책 읽는 문화라는 가정의 문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선은 엄마가 이제 독서 환경적인 개념들을 되게 잘해 주셨었기 때문에 책을 어렸을 때부터 좀 읽고 인물책 개념들을 많이 보면서 그리고 다른 뭐 스토리북이나 뭐 이런 인문학 책들을 좀 많이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좀 키워나갔고 꿈도 많이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거기에 오빠가 역사나 세계사 삼국지 뭐 삼국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좋아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보고 요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봤는데 그때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형태보단 그때는 글밥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컸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흐름을 잡아내지 못하니까 제 성향상 뭔가 큰 틀이 있고 이제 덧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큰 틀을 잡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맥이 좀 끊긴다는 느낌을 저는 어렸을 때 받았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활동들에 뭐 다른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얼레벌레 또 역사의 부분들을 제가 좀 늦게 좀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늦게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학문적으로 즉 학교 공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전 역사와 세계사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과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쫙 이렇게 막 얼기설기 얘가 이랬고 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또 결과로 인하여 또 어떠한 것에 원인이 되고 또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런 되게 이렇게 장황한 스토리와 대하 서사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좀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왜 이걸 외워야 돼?' 뭐 이런 약간의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전하게 스토리를 스토리로 바라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저는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커서는 뭐 경복궁이나 아니면 이런 문화 유적지나 아니면 또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참 재밌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이제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내 경험과 그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견문이 좀 넓어지고 그리고 그만큼 여러 번을 봤을 거잖아요. 공부를 위해서도 라도 그렇고 좀 공부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고 이제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라도 보다 보니까 재밌어지고 이해가 되니까 그려지고 그려지니까 또
다른 거랑 연결할 수도 있고, 이런, 어, 뒤늦게 좀 재밌어진? 그리고 설민석 님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큰별쌤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저희 지금은 이제 이해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희 쇼미토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쫑이또리가 어렸을 때 30개월에서 36개월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인물책이랑 제가 조금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제가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거. 네. 그런 형태의 인물, 뭐 역사, 사회, 이런 세계사. 그때는 세계사가 아니었고 전 세계 문화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제가 먼저 보고. 음, 그래서 자기 때 이렇게 팔에다 이렇게 애들 끼고 그냥 저는 불 다 꺼놓고 옛날 옛날에처럼 이제 아이가 온전하게 귀로만 들을 수 있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그때도 좀 줄거리처럼 축약해서 얘기도 해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지금 봐서 이해할 만한 정도의 수준의 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거의 다 인물책이나 역사, 뭐 세계사, 세계문화 이런 게 다 초등 라인으로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밑에 아이들이 볼 만한 책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약을 해서 아이한테 들려주겠노라 생각을 했지만, 쇼미토리가 조금은 더 늦게, 그것들에, 관심도가 좀 가져지고, 아들은 훅 빠져서 더 관심이 가져졌고, 쇼미는 관심 정도 가져지고, 그냥 다른 걸로 이렇게 그렇게 다지기를 했었던 케이스였어서, 그때 아쉬웠던 게 그거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처럼 커서 이 부분을 외우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처음에 스타트가 전래의 형태였고, 전래의 부분들이 이제 역사, 그리고 역사의 부분들이 삼국조사, 삼국사기로 연결이 돼서,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한자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노출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이제 세계사 부분하고 그리고 세계 문화 아니면 세계 전래 이런 형태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베스트 스토리 트레저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세계 전래 형태거든요. 그리고 유아기 때는 세계 전래 형태 부분으로도 세계사를 충분히 후에 브릿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계사의 부분들은 그 아이들이 유아기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읽을 수 있을 만한 거가 저희 국내에는 거의 초등 라인에 초등 타겟으로 만들어진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독서 컨설팅을 할 때 세계 전래의 부분으로 추후에 세계사를 볼 수 있을 법하게 우선 다지기 정도를 해놓으세요라고 약간 대체 품목처럼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계사 여기에 나오는 아이가 충분히 지금도 세계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때하고는 좀 달리, 어, 우리는 사실 눈 깜짝하면 해외 나가 있고, 해외가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리고 뭐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 우와, 그러고, 네, 그랬었던 세대였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어학연수도 되게 자유로워졌고, 가격이 그렇게 또 허황되지도 않고 또한 해외여행이 예전만큼 못 가는 상황이 되게 비싸서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여유가 되고 뭐 하고 3일만 돼도 바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세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공간의 개념들이 우리나라와 해봐야 제주도 정도까지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고 글로벌화되어 있는 형태로 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전례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베스트 스트리트 트레저도 제가 5살 언저리 때 들어는 봤어. 여기는 흑인들이 있네. 흑인들인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런 문화가 있나 봐 하고 지구본이나 지도를 찾아서 연결을 시켜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이유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딱 타겟으로 되어 있는 세계사가 나오게 됐죠. 근데 이 세계사가 어렵다면 그리고 초등만을 위한 부분이었었다면 네, 키즈스쿨에서 런칭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유아기부터 쭉 다 계속 볼 수 있는 저희 천역사 그림책처럼 굉장히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이게 초등만을 위한 세계 전집과는 다른 부분들이
다양한 관점을 주제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한 책에 한 가지 사건만을 얘기를 해놨어요. 그건 아이들이 복합적으로 여기 안에 일반적으로 초등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흐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이 그려지지 않으면 사실 이도저도 아닌 형태로 그냥 스토리 읽듯이 하고 말아버릴 텐데 여기는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스토리로 집어넣어서 25권으로 이제 5가지의 주제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저희 역사 그림책도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저희 딸내미 5학년 때 역사할 때 이걸로 시험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림 형태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그려내는 이미지네이션에, 그리고 제가 아까 세계사와 역사가 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고 뭔가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지 않아서 관심이 안 가져졌었다고 얘기했었던 그 부분들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계사 부분들은 유아를 위한이라는 컨셉을 해놓은 이유가 그냥 어렸을 때는 그림으로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컸을 때는 이 안에 있는 네, 글밥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야기책으로도 한 번. 그리고 세계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문화지식 책으로도 한 번. 그래서 우선 다 다른 컨셉으로 3번 이상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이에요. 저희 천역사 그림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림과 이야기책으로 그리고 문화 지식책으로 단계별로 굉장히 쪼개서 여러 번 볼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그 카테고리 25가지의 굉장히 큰 세계사의 큰 틀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머리에 그려내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대표처럼 세계 지도에 이 안에 있을 법한 그 사건들, 여기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빨간색 이게 주제별이거든요. 주제별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연결을 또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 어디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네, 어디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그 붙여놓은 부분들로 해서 읽었던 거랑 연결했던 거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구성품 안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1번 제일 첫 번째는요. 나와 바의 이집트 문명 이야기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림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죠. 근데 이거를 제가 PPT를 잠시 띄워가지고 네, 한번 후루룩 훑어봐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단 하나의 그림책이고요. 음, 네, 역사의 부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그리고 세계사를 그러니까 왜 읽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는 왜 안 읽어야 되나요? 그리고 유아기를 위해서 어려웠었으니까 초등을 위한 책밖에 없었으니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유아기부터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법한 그냥 스토리 세계사가 나왔다면 또 왜 안 읽어요? 라는 질문을 저희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미있게 연결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스펙타클한 이야기와 그리고 인과관계가 뚜렷해서 아이들이 이야기의 이해력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천역사 그림책 한국사를 경험한 아이들에게는 세계사도 이거는 최진 대표님이 한국사를 런칭을 하고 가장 많이 질문을 저희 키드스콜레 회원분들한테 받았던 것들이 그거라고 해요. 왜 세계사는 안 나와요? 그래서 세계사를 런칭을 하기 전에 저희 대표님은 세계사는 유아기 초등 아이들한테는 힘들 수 있어. 어려워. 라는 생각을 저희 서명지 대표님도 하고 계셨었고, 저 또한 사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세계사를 쉽게 풀어? 걔는 그냥 어려운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최진 대표님이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6개월 동안 개발을 했고요. 25권의 책에서 글작가, 그림 작가가 토탈 24명씩 한 분씩만 네, 원래 25분을 다 섭외를 했는데
글 작가분 한 분과 그림 작가분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망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잘 그려내고 잘 써내려 갈 수 있는 분이 두 권씩 해서요. 토탈 24분의 글 작가와 그림 작가분들이 대거. 그래서 25권에 있는 책의 컨셉과 그리고 방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채로워요. 한국사 책처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를 바꾼 사건, 그리고 역사를 만든 인물, 역사를 흔든 전쟁, 그리고 역사가 만든 건축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문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반을 위한 기존 세계사 전집과는 다른 게 사건, 인물, 전쟁, 건축, 문화의 소재로 이야기를 구성을 해놨고요. 우선은 이게 대부분은 인물이, 초등은 대부분 인물이 화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물 유적이나 유물,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팔랑귀, 아지와 외나라로 간 불상 이런 것들도 거기에 있는 불상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자가 다른 형태가 아이들이 좀 더 친근한 것들로 연결하기 때문에 더 재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전문 용어. 제가 아이들 세계사 책이나 이런 세계 문화책을 그때 읽고 아이한테 베드타임 스토리로 그냥 이야기로 들려줬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에게해 뭐 이런 것들 있죠. 봉건제도 이런 것들의 단어들을 어떻게 풀어내기가 되게 힘들었고 그거를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리고 그게 또 너무 길면 나도 헷갈리고 그래서 그 세계사의 책 안에 있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아이한테 표현해 주기가 힘들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간혹 어머님들이 이게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름도 길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얼기설기한 인물 구조에 대한 부분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인문학 고찰과 그리고 문해력, 그리고 추후에는 영어의 이해도에도 많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이제 유아기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또 너무 어려우면 힘들지만 전문 영어가 아닌 일반 언어로, 단어로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 상형 문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림 문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유아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개념들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영어들, 그리고 단문 위주의 간결한 문장들, 이름도 길고 우선 아이들이 그려내기 위해서 막대한 시간이 필요한 책이다 보니까 문장은 간결하게, 그리고 8줄 미만의 분량, 그리고 한 가지 사건에 한 책에 한 권씩 사건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세계사에도 관심이 가져질 만한 부분들도 많겠죠. 그리고 뭐 키즈스쿨의 도서는 아시죠? 말해 뭐해 그림은 최고잖아요. 그래서 화사한 색감이나 다양한 기법, 무슨 세계사 책을 수채화, 파나, 그래픽, 만화 등으로 네, 그려낸 이렇게 퀄리티가 좋을 이유가 있을까 할 만큼 퀄리티가 좋아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 옆에 우리 기차 요 기차의 개념들도 이제 화자가 되어서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꼼꼼한 감수, 소르몬 대학교의 유럽 현대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네, 최양련 박사님이 감수를 맡아주셨죠. 그래서 감수는 고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요즘 최신의 부분들의 고증까지 보면서 그리고 어떠한 문헌 고찰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 저희 한국사도 그 부분들이 되게 포인트였잖아요. 고증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세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역사와 시간을 지나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형태도 좀 아이들이 대입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가장 최신의 부분이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역사랑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글작가, 그림 작가분들이 그리고 제작진 분들이 만들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라서 워낙 힘들고 누가 이제 틀렸어 이렇게 연락 오면 되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뭔가 있는 사실에 대한 해석이 아닌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잘 표현해야 되니까 창작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니까 뭐 누가 틀렸다 안 틀렸다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잘 안 만드는 거라서 네, 세계사의 이 부분들이 향후 몇 년 안에는 이게 가장 최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천역사 그림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유적이나 문헌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유출을 했고요. 네, 당시 사진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해서, 반드시가 포인트죠.
네, 굉장히 많은 문헌을 고찰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입체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서 제일 뒤에 역사 탐구, 역사 상식, 역사 여행, 역사 인물. 즉, 처음 그림으로 쑥 훑어내고 이야기책으로 한 번, 그리고 뒤에는 문화, 지식책으로 한 번, 그리고 역사 탐구로 한 번, 역사 상식으로 한 번, 여행으로 한 번, 인물에 한 번. 굉장히 벌써 해도 벌써 7번, 네, 7번 겹으로, 7줄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개의 바람 도서는 저희 키드스콜레에서만 판매가 되게끔 전속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가장 최신의 세계사를 저희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단행본의 개념들로는 판매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이펜 오디오북 너무 좋아요. 혹시 역사책 세이펜 오디오북 읽어보셨잖아요. 그게 라디오처럼 BGM 깔리고 이 라와바 이집트 문명 이야기 이거도 밑에 BGM이 딱 이집트예요. BGM만 들어도. 그만큼 되게 생생하게 라디오를 듣듯 만들어 놨다는 거. 그리고 활동복, 그리고 유적 여권, 그리고 세계지도, 비교 연대표까지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림과 어울리는 4가지 종이, 이렇게 종이까지 신경 쓸 정도로 퀄리티가 높은 거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가장 질 좋은 이런 아이 선물을 어린이날에 한다면 너무 기분이 좋겠죠. 네. 자, 표지는 이렇게 또 사건, 인물, 전쟁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색깔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거는요. 한국사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뻥긋 돼 있죠. 네. 그런데 세계사 친구는요. 여기 이렇게 보면 네. 아래로 움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2개가 짝꿍이라는 형태. 네. 그래서 만든 거, 그리고 위에 영역별 책 등으로 색깔, 그리고 뒤에 우리 여기에 있는 제일 뒤에 쭉 연결을 시켜놓고 표현을 해놓은 그 부분들도 여기에 위에 권별 주제, 시대하고 주제, 그리고 시리즈명,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사법, 요거 같은 경우도 권별 학습 목표에 대한 책의 내용을 한번 리뷰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고 아이하고 얘기를 처음 시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별 주제에 대한 개념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25권으로 다 한 번씩 훑을 수 있게끔 탐구, 상식, 인물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구매하시는 회원분들께 제가 2회에 걸쳐서 요 책, 저희 혹시 더 그림책 아트 구매하셨던 분들은 해보셨겠지만요. 제가 책 표지 어떻게 처음에 읽고,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세계사 책을 아이와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엄마도 세계사에 흠뻑 빠질 수 있게 연결을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더 그림책 아트 때도 제가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아이하고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요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벌써 준비됐냐고요? 아니요. 네, 지금 거기에 있는 부분들 여기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서 최진 대표님하고 또 다른 또 이제 연락처도 있고 같이 밥도 먹고 뭐 그런 좀 사이라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전체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들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머니들에게 강의를 더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압구정 라운지에서는요, 네, 최진 대표님이 오프라인에서 강의도 해줄 거예요. 네, 그거는 날짜가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세계사의 부분을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충분히 다 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가 세계사의 부분도 그리고 우리 지구본도 사주고 외국으로 놀러도 가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유적지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뭐 패키지 여행을 가던 아니면 그냥 자유여행을 가던 그곳에 있는 거를 가장 잘 표현할 만한 것들을 꼭 가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금 안다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이런 이제 현대까지 나와져 있는 거. 그래서 책은 안에 부분들은 이제 술술술 조금씩 보여드리면 여기 안에 있는 속지는 이게
문명의 시작에서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속지까지 하나하나 너무나 네. 그래서 문명이 발생했던 시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안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속지까지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이 이집트 사람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 내용을 가장 대변해 줄 수 있는 큰 모티브를 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 그림을 한번 쭉 보세요.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그 분석을 할 때 강의로, 구매자분들 강의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림을 보시면은, 네, 지금 딱 이집트에 간 것처럼 하는 분위기와 색깔, 그리고 안에 있는 우리 상형 문자, 그림 문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래서 그림 문자의 개념, 이때의 생활 습관들, 생활 문화들, 그리고 강을 따라서 네, 뭔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들도 지금 글밥에 대한 개념이 아니어도요. 네,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냈었다는 게 바로 확연하게 눈으로 그림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어놨고 지금 이것도 봐도 네, 파라오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네, 만들어낸 부분인지 위대한 왕이시여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의 위세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 놓은 거 그리고 아시죠? 여기에 있는 별을 파라오가 별의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다 왕권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만들었었다는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예, 요 부분들을 별을 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조금 더 아이들이 바로 그림으로 보고는 표현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와 색감을 그대로 잘 사용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요것도 상형 문자 옆에 제가 그 요즘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상형 문자의 개념하고 저희 나라 문자의 개념을 좀 많이 어, 공부한다라는 얘기를 간혹 중간에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뇌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를 해서 네, 요즘에 많이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이잖아요. 이미지. 근데 이게 글밥이 지워졌다고 해도 그림으로 충분히 찰칵찰칵 찍어서 아이가 우리 그림책 보듯이 이 부분을 연결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예전에 이렇게 머리를 요렇게도 했었네. 여기 반머리 있죠. 그리고 이때는 뭐 대머리 빡빡이가 많았나 봐. 뭐 이렇게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때 그림을 그대로 연결을 하는. 그리고 이땐 어떤 걸로 그 글을 썼는지. 그리고 색깔의 부분들은 무엇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갈에 대한 의미들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봤던 피라미드와 뭐가 달라요? 네, 색깔이 다르죠. 요즘에 나와 있는 문헌 자료들이나 그리고 옛날 문헌 자료들을 보면 피라미드가 처음에는 하얀색이었는데 풍화작용과 사람들의 때와 그리고 그걸 뭐 그 도굴해 가려고 막 사람들이 깨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누런색으로 바뀌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피라미드는 흰색이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파라오의 무덤의 제일 위에는 황금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누가 뭐 도구를 해갔거나 이랬기 때문에 다른 표식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아이들이 안다면 저도 피라미드 색깔이 하얗다고 생각을 못했고 그 정도의 상식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처음부터 남다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생한 실사적인 표현들, 그리고 생생하게 보이는 이제 원근감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걸 최진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뛰어난 수학과 과학 덕분, 즉 이때 수학과 과학에 대한 걸로 건축을 시작했어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 뒤에 부분들도 어떻게 이런 모양들이 어떤 걸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건 또 미라의 뭐 만드는 과정을 여기다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미라는 뭐야? 하고 미라는 그냥 우리 뭐 그런 캐릭터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네, 어떻게 제작되어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씩 네,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림으로도 보면 옆에 물이 있네 이렇게 해서 감쌌나 봐. 사람들이 몇 명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나 봐. 또 충분히. 그래서 몸이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옆에 말풍선이 있죠. 음,
열풍선에 있어서 여기 보면 미라를 만드는 사람은 죽음의 신인 아누비스의 가면을 쓰고 있구나. 네, 어때요?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또 브릿지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죽은 사람의 몸에 꺼낸 내장을 아크로스 단지에 아노푸스 단지에다가 잘 넣어두어야 돼. 이게 뭐예요? 카노푸스 단지라고 합니다. 예, 저도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반은 뭔지 라는 뭔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석양이 문드렀을 때 이집트 그 문명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노을에 대한 부분들 빨갛게 물드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쭉 보셔도 스토리를 하나도 보지 않아도요. 그림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그림이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뒤에 역사 탐구 세계 문명이 시작됐어요 해서 중국 문명, 인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형태의 부분들, 이집트 문명 네 가지의 정도의 부분이 다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집트 문명을 찾아서 유물에 대한 유물 중심적인 개념들도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하나 저희 한국사 책의 플로우, 한국사 책하고의 플로우는 비슷하지만 하나하나 곱씹되 한국사 책도 그림으로 충분히 스토리 책을 할 수 있게끔 해놨지만 세계사도 이제는 유아기에 어렵지 않다. 그림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네, 별자리가 중요했었잖아요. 별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일 뒤에 이렇게 나일강의 별로 속지까지 끝냅니다. 이렇게 아이하고 해줄 수 있는 말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 부분들을 포인트를 안다면, 이 책을 10분 더 이용하실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까 있는 그런 포인트 하나를 얘기를 드릴 거고요. 중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 많았지만, 네, 스포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다음 강의 때, 네, 그 구매자 혜택으로 하는 강의에 더 많이 녹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리스 대 페르시아, 네, 이 전쟁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 했었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많은 것들이 또 있었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에게해죠. 에게해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네. 이게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부분들하고 어떻게 이제 싸웠고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와져 있는 것과 그리고 이거는 그 그리스하고 우리 페르시아에 있어서 그리스는 산과 섬이 많은 나라라서 도시국가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게 산 하나하나 이런 게 도시국가여서 도시국가의 문화와 전통이 다 다르고 이런 생활 양식이 다르다는 걸 표현해 준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도 하나하나 다르게 있었네? 이게 도시국가라고 하는 거래? 라는 걸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스파르타 등 도시국가가 수백 개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하면 그게 뭐였더라? 도시국가 하나하나 따로 돼 있어서 이 그림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겠죠. 그게 아이의 그림으로 하는 그림인지 그림 문해의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르시아는 왕이 다스렸고 뭐예요? 한 명이 다 다스렸다는 그림을 여기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즉, 도시국가의 부분들은 어떻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뭐 어떻게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도 옆에 말풍선으로 좀 연결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국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 그림 있죠? 도시국가로 되어 있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쪽이 그리스일까요? 네, 이쪽. 방패가 다 다르죠, 그림이. 네, 자기의 도시를 지칭하는 그런 그림들이 달랐고 색깔이 달랐기 때문에 방패가 다 달라요. 하나의 그리스긴 하지만 도시국가가 모여서 도시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패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 되게 포인트인데, 네, 이런 것들이 고증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제 하얀 먹물처럼 되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그러면 아이들은 추후에 그리스는 도시국가를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는 도시국가여서 여러 가지 문화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화를 갖고 있었으니까 서로 존중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파생이 쫙 되겠죠. 이게 그림으로 연결한 세계사의 장점입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저기 강 너머에 뭐예요? 모양 다 다르죠? 저기 어디예요? 네, 그리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쪽의 방패 모양 어때요? 똑같죠? 어디예요? 페르시아.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축축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에게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어선 또 어떤 나라의 부분의 형태를 얘기를 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전투라고 하죠. 그래서 마라톤의 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래서 뭐 길목에서 했고 그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뛰어갔던 게 마라톤의 유래였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볼 수 있게. 어때요? 사람들이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길게 지나다니고 요렇게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것도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또 네, 어디로 이제 또 가고 어떤 섬으로 가는지의 부분들도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싸웠는지, 치열한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잘 생동감 있게 만들어냈고요. 에게오가 지금 어때요? 걸어왔지만 지고 물러났어요. 그래서 잠잠해지니까 표정이 어때요? 잠잠한 이렇게 웃고 있는 애기의 표정으로 아, 뭔가 갈등이 해소됐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하고 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역사 탐구에는 그리스와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고 그리스의 쇠퇴 이런 부분으로 지금 처음에 봤을 땐 이 뒤에 뒷장은 다 안 보셔도 돼요. 추후에 아이들이 세계사의 부분들이 이제 6학년 이럴 때 중학교 때 들어가고 했을 때 아니면 고학년 정도 올라갈 때 뒤에 부분들을 다시 한번 쳐서 간다면 한국사를 시작하는 5학년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거 세계사하고 한국사하고 같이 연결된 연대표거든요. 이거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어떤 책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네, 책 표지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시대에 한국사에서 그 약 70만 년 전에 그리고 기원전 2500년 전 이러면서 이집트 이 아까 있는 문명책과 신석기와 고조선 이런 식으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연결하고 아, 이 부분들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보이시죠? 위에 부분들, 그리고 세계사, 한국사,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의 매칭이 쉽겠죠. 사실 세계사하고 역사는 이렇게 요즘에 모든 그 교과 과정이 예전에 세계사 따로, 한국사 따로였지만 두 가지의 부분을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얘네들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때는 비중이 높진 않았지만 나오긴 했고요. 요즘에는 비중이 높게, 즉 연도의 별로가 아니고 이 흐름에 대한 개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부분들과 역사 이런 세계사의 부분들이 이제 교과 과정. 우리의 뿌리인데 왜 이걸 모르고 지나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 흐름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죄송해요. 역사 상식에 대한 부분들도 옆에 쭉 뒤에 연결을 시켜놨고 애기애가 어때요?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거 시황제. 네, 시황제가 첫 번째 황제이기 때문에 진시황제, 처음에 시자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진나라에서 황제의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행렬에서 여기에 토마를 타고 이렇게 움직였었고, 얘가 마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진시황이. 그리고 제일 뒷면의 부분들을, 뒷면 속지는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면 속지는 어때요? 안에 없습니다. 네, 어때요? 안녕 했다는 거죠. 정말 이 속지까지 의미 있게 표현을 해놓기는 쉽지 않은데, 네, 이게 바로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퀄리티의 부분으로 시작을 해보셨으면, 또 그림체 다르죠? 네, 그 중국의 문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색감, 이렇게 청록색의 부분들 좀 사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그 유물에서 토마의 부분들의 형태를 그대로 여기다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즉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고증을 보고 그림으로 만들어 놨지 작가분들이 이건 역사잖아요. 역사기 때문에 마음대로 표현해서 넣어놓진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됐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표현, 색감. 그리고 여기에 신발 있죠. 신발이 굉장히 두껍고 높아요. 이거 높은 거, 네,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떤 거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걷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불편하니까. 결국 뭘 타고 다녔다. 신분에 대한 개념들도 얘기를 해줄 수 있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시황제의 표정으로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의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도, 그리고 이렇게 길을 닦아놔서 교류가 다 가능했었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놨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뭐 문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본 것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정치, 그러니까 경영, 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선 돈도 있어야 되고 뭔가 경제적인 개념들도 있어야 되고 측량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폐하의 업적, 내가 나라를 설계해서 만들어냈었던 거에 있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여기 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런 그 화폐에 대한 개념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점점 표정이 어때요? 표독스러워지고 막 커지고 막 이상해지고 이러죠. 이분의 이제 심경의 변화, 좀 이제 큰일 나는 사람이죠. 이게 약간 좀 중간, 후반부에 좀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표정으로 표현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우리 만리장성 부분들을 네, 다시 보수하는 형태의 개념들도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세금을 더 얻어서 더 모아서 빨리 해라. 이게 좀 점점 이상해지는 형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석에는 원래 한문이 이렇게 있는데 한문이 있으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한문의 부분들은 이제 약간 불러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들도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시황제가 행렬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어때요? 네. 무너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으로 그리고 그림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저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걸로 어머니들도 어디 뭐 가서 세계사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썸머리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엄마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게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역사 상식에 대한 거, 춘추 전국시대. 아, 우리 너무 힘들게 했었죠. 사마천, 체류. 이게 들으면 다 기억나죠. 노자, 한비자. 네, 진나라, 한나라. 네. 그래서 진나라의 흔적이 진시황제, 병마용 갱, 그리고 만리장성 뭐 이런 것들이 쫙 다 있습니다. 이거 병마용 갱, 우리 병마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얘기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지의 부분들. 명나라, 자금성. 네, 자금성은 굉장히 많은 걸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기 뒤에 보면 몽골 쪽을 쫓아내고 세운 나라로 한족의 정통을 되살렸어 하고 뒤에 부분들을 쭉 해서 그리고 이 그림 작가분이요. 저희 김희조 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게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던 속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김희조 님이 워낙 어, 표지로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표지하기에는 좀 임팩트가 없어서 속지로 하기는 했으나 디테일하게 한 땀 한 땀 이 나라의 문화와 이 나라의 자금성을 표현할 수 있게 가장 잘 그려놨다라고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딱 보셔도 위에서 보면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했고 얼마나 설계 부분이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또한 지금 보시면 폰트도 바뀌었죠. 그리고 종이도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태화점 위에 있는 잡상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까지도 연결을 쭉 시켜놨고요. 그리고 명나라의 부분들, 몽골을 몰아내자. 네, 그림들 보시면 그림만 보셔도 아 이게 어떤 부분이겠다. 이건 지금 도서관의 모습들이거든요. 네, 명락대전이 몇 권인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또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좀 볼 수, 아 예전에 도서관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리고 이게 쳐들어왔어. 그런데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몽골족 이렇게 있는데 지키고 있으니까. 네.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게 딱 그림으로도 보이죠? 그게 만리장성이다. 그리고 아까 그 고치는 거 있죠? 고쳤던 그 전에. 네. 시황제에서 고쳤던 그거의 흐름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같이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수 작업을 하고 명나라가 그 다음에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때도 굉장히 건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었다는 또 건축의 부분들도 연결을 시켜놨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황금색에 대한 부분들, 화재가 났었던 부분, 그리고 명나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와서 어떠한 교류를 했었었는지, 그리고 교류를 하면서 명나라가 어떤 나라라, 이 나라, 이거 보면은
보이잖아요. 뭐 아프리카인지 자메이카인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명나라의 부분하고도 했지만 이제 다른 우리 동양 문화권하고도 같이 연결을 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장의 모습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공룡, 용의 모습들을 통해서 제일 앞쪽에 있는 용이랑 조금은 똑같이 하려고 했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3번 몇 번 어디지? 네, 자금성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표지에 있는 용은 조금 더 용맹스럽게 돼서 요거는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려고 표정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의복의 복식도 알 수 있고 이 직위에 대한 색깔이랑 이렇게 가는 형태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했다.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역사에 대한 부분은 쭉 흐름대로 연대표로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 아까 그리고 조선 사람들 음, 문화 교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로 연결을 했는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속지까지. 아까는 모여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 나라 또 돌아다니고 있죠? 이런 부분이 네, 흑사병에 대한 부분들, 이 흑사병이 쥐잖아요. 쥐로 연결돼서 쥐의 부분들 내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쥐가 갖고 쥐의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고, 그러니까 쥐만 따라가도 지금 제가 스토리 하나도 안 했잖아요. 쥐. 그리고 여기 보아요. 밑에 보면은 똥줄기처럼 쭉 돼 있죠. 예, 예전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유럽은 상하수도 시설이 늦게 발달을 한 쪽이어서, 그래서 굽 높은 신발을 신었었다고 얘기를 할 만큼,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와서 있는 거. 그래서 더 그, 심각한 이 전염병이 많이 됐다. 오물을 저기 위에서 뿌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고, 예, 이렇게 밑에가, 계속 발로, 그리고 발로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쥐가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어떻게 발달을 했나 치료하는 과정도 만들어지고요. 미신에 대한 부분들도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져 있는 거. 그리고, 네, 성직자분들이 또 어떤 부분들을 연결을 했었었는지, 그리고 고양이 때문에 전염병이 퍼진다고 또 생각을 해봤다. 네, 근데 결국은 쥐였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농장까지 이제 퍼져서 농장의 사람들이 농노들이 이제 죽으면서 농노들의 양이 줄고 농노들은 워낙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가면서 뭔가 이제 몸값이 뜨고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같이 연결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농장에서 있던 분들이 이제 도시로 오면서 또다시 또 전염병이 계속 돌고 돌고 돈다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더 이상 농부들이 영주의 말을 듣지 않네? 이런 식으로 농노들이 이제 좀 힘이 세진 거죠. 사람들이 돈도 더 많이 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신분적인 개념들도 여기서 풀이할 수가 있고요. 되게 많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옮겼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끝나는. 그러니까 되게 익살스러우면서 전혀 세계사 같지 않은, 네, 그냥 그림책 같은데 결국은 세계사인 형태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 쭉 나와져 있고, 천연두 뭐 이런 것들도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자국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참 세계사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눈들을 많이 만들어줄 것 같고 세계사가 쉽다라는 생각도 그리고 엄마도 괜찮네. 아이들하고 얘기 나누기 좋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놀러 가다가 보면 요즘에 유럽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뭐 몇 날 며칠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여행이 워낙 자유롭다 보니까 그쪽에 갔었을 때 그쪽의 역사와 그리고 그쪽의 전통 이런 걸 알고 몇 가지라도 알고 간다면 얘랑 똑같이 매칭이 되는 곳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나라의 문화는 이렇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이렇네라는 걸 들어봤던 아이들은 어느 나라에 놀러 갔을 때도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역사를 좀 궁금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는 부분들도, 네, 놀러 가는 거는 되게 쉽게 놀러 가지만 이런 상식적인 아이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다 빨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간다면 아이들은 아는 만큼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간디와 함께 인도 독립이 꿈꾸다.
라는 거, 그리고 타지마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살짝 방금 보여드렸던 게 타지마할이거든요. 그 햇빛이 비치는 형태에 따라서 색감도 달라지고 되게 많은 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타지마할이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요. 아까 자금성 갖고 왔었네요. 죄송해요. 네. 그리고 아까 페르시아. 이게 표지의 느낌도 달라요. 네, 표지 종이도 다르고 안에 내지도 다 종이를 다르게 썼거든요. 지금 보면 흑사병이지요. 그리고 요게 증기기관차. 네, 아이들 요거 기차 좋아하는 아이들은 산업혁명. 네, 어떻게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졌고 이런 건 마이 퍼스트 월드나 이런 거랑 같이 연결을. 그리고 저희 키더스쿨의 도서하고 마이 퍼스트 월드, 뭐 헤리티지, 뭐 아니면 역사, 뭐 더 그림책 브레인,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형태는 구매자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의 개념하고요. 그리고 아까 있는 포스트잇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같이 알려줄 수 있게끔 하는 강의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세계 여행을 떠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베르사유 궁전, 라와바 시황제. 제가 너무 무거워서 몇 것만 가져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아까 있는 연대표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역사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거. 이 역사책이 제가 고조선 부분들을 숑이가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네, 표지 어때요? 고조선은 네, 청동검이랑 청동 거울을 갖고 있었고 곰과 환웅과 여기 있는 호랑이가 있었고 벼농사를 하고 있었고 불악생활을 하고 있었어. 고인돌이 있었고 그리고 노인 공경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다. 이걸 전체적으로 그림만 봐도 다 알 수 있게 그려놨어요. 이게 역사잖아요. 제일 처음 어때요? 벼농사를 했었고 반달독화를 사용했어. 그러고 이렇게 불악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때 키웠었던 가축은 뭐예요? 돼지하고 소. 이런 위에 있는 내용 하나도 몰라도 이거 그림 보고 어떤 거 알 수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거 알 수 있어요? 네. 노인 공경에 대한, 이제 어른에 대한 공경이 있어서 이분은 위에서 잤고요. 이 아이들은 밑에서 잤죠. 그리고 뭐예요? 온돌에 대한 부분들. 여기다가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따뜻하겠죠. 그래서 이때의 생활 모습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의 부분들, 그리고 복식에 대한 개념들도 나와져 있고, 당군이 있고, 밑에 또 제사장의 밑에 서브를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멧돼지의 부분들이, 아이고야, 이때 있었다는 거. 그리고 환원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게 있어요. 뭐, 마늘을 먹었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곰같이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원래는 그게 아니었을 거야 하면서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부족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곰부족이랑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곰부족은 계속 이렇게 꾸준히 있었지만 호랑이 부족은 힘들다고 이제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책 나온 당군에 대한 개념 없거든요. 네, 당군은 직위에 대한 이름이죠. 사람에 대한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 보시면 뭐예요? 죄인. 즉, 재판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었구나. 재판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죠. 팔족법이 있었겠다. 그리고 죄인에 대한 심판의 과정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무언가의 벌이 있었겠다. 우리가 얘기하는 벌금형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네, 집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형태의 개념들. 그리고 자기의 집이나 이런 거에서는 울타리를 통해서 한 부락을 이루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차단했었다. 이런 것들도. 그리고 고인돌도 모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돌 가지고 올라가는 형태죠. 그리고 모래를 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인돌을 만드는 형태. 이게 지금 제가 내용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림으로만 얘기해도 다 연결돼요. 그게 저희의 그 역사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세계사도 표현을 해놨고요.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후에 아이들이 꽤 어려워하고 외우지 않게 편하게 하려면 어리면 어릴수록 스토리텔링 해주면 재밌겠죠. 참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책유가라는 부분과 그림책이라는 건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뭔가 성역 없이 아이들에게 그냥 재미있게 노출해주고 반복해주고 얘기해준다면 훨씬 더 그림책에 푹 빠져서 노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요 부분들까지 이제 표현을 좀 해놓은 것 같고요. 다 얘기해드린 것 같고, 그리고 세이펜 응원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25건의 부분하고 100일 독서는 30건 인정이 되고요. 37만 5천 원인데 저희가 어, 그 런칭 기념으로 할인의 이슈도 있고 그리고 저희 리프센터 회원 특별 또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의 강의로 사실 25건 다 이렇게 분석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책놀이 형태와 이런 세계사나 이런 역사랑 이런 거로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다? 리프센터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도 좀 공부하는 거나 배우는 걸 좋아해서 시간 쪼개가지고 연결을 할 거니까요. 25건이니까. 네. 그리고 저도 뭐 저희 아이랑 6학년, 4학년이니까 재미있게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역사를 원래 구매하셨었던 분들,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은요, 세계사를 구매를 하시면 아까 10%의 부분하고 활동지 500세트 한정은 활동지를 스케치북처럼 되어 있는 거를 드려요. 네, 이렇게 큰 거. 활동지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역사책처럼 똑같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스케치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따로 더 특수 제작해서 드릴 겁니다. 500세트 한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따조라고 해서 저희 처음 역사 런칭할 때 저희 리프센터만 특별히 드렸었던 그 유물이나 유적 만드는 모형이 있어요. 그거를 4개 세트 다, 네, 4개 세트 다, 전량 다 드리는. 그러니까 세계사 하나만 사도, 역사 사셨는데 세계사 하나만 사도 아까 그 부분들 다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리프센터 그 특별 이벤트로 선착순 20명 먼저 예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세계 국기 메모리 게임에 이런 보드 게임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제 사비여서, 응원하는 부분이니까 꼭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읽어야 될 거 하루라도 바삐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먼저 노출되면 아이는 두고두고 그 책은 썩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재미있는 책 휴가 그리고 의미 있는 5월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